안녕하십니까. 한생명복지재단 대표 이호천입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연말 인사 겸 새해 인사 겸 소식 전하기. 자,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미혼모 안 하십니까? 아니요. 미혼모는 해야죠.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한생명복지재단 이호천 이렇게 하면 미혼모에 특화된 단체, 우리 미혼모 말고도 엄청 많이 만나거든요. 거기서 좀 부각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거기서 또 좀 잘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건데 너무 이 이호천 이꼴 미혼모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체성을 좀 어떻게 살려볼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저희가 지금 미혼모 다음으로 많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보호종료 아동들. 이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했고 작년 했었고 재작년부터 3년 차인데 되게 재밌어요. 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보호종료라 하면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입니다. 큰 테두리가 보호 종료고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요즘 매스컴에 되게 핫했던 자립준비 청년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만나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이 있을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보호종료 아동들, 뭐 보호종료 청소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미혼모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 미혼모도 여기에 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년 전부터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왔는데 일단 제일 좋은 게 간만에 청소년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미혼모들 말고 제가 너무 신나요. 젊어지는 기분이고 지금 제 살이 급격히 찌고 있는데 다 얘네들 때문에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마라탕 먹으러 다니고 치킨 먹고 이러는데 좀 내가 살아나는 기분이 들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이 좀 보이면서 이거 계속 하고 싶다라고 욕심내면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생명복지재단 하면 저희가 뭘 했었냐 하면 미혼 한부모 전문기관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는 한부모 가족과 보호종료 아동 전문기관이라는 워딩을 쓰기 시작한 거죠.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보호종료 아동들까지 계속 만난다. 미혼모들은 안 만나는 게 아니다. 걔네들은 이제 안 만나고 싶어도 계속 온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미혼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아동까지 포함한 좀 통합 이런 지원 기관이라고 정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청소년 전문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건물 도대체 언제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언론에 뭐 올해 안에 세운다는 아니 진짜 나도 쪽팔려요. 사람들이 나 얼마 전에 엄청 충격받은 게 사람들이 건물 때문에 날 사기꾼으로 알더라고요. 그럴만 하죠. 그게 너무 충격. 그래서 내가 왜 사기꾼이냐 이래서 막 얘기를 해봤더니 제가 28살 때부터 그 건물 얘기를 했대요. 지금 36이에요. 내년이면 10년째. 사람들이 느끼기에 건물 짓는다고 뭐 투자 됐어요 하고 후원 받았어요. 이거 짓겠습니다. 땅 샀어요 이러는데 아무도 실체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호천 이거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건물 짓는 거 핑계로 후원 받으려는 거 아니냐, 억울합니다. 우리 여기 결의서랑 현금 출납부랑 다 있어요. 여기 카메라 안 들어오나?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건물 짓는 그 원품이고 왜 오래 걸렸냐 하면 이것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 작년 우리 연말 콘서트 때 제가 진짜 부끄럽게도 마이크를 잡고 내년 콘서트는 우리 새 건물에서 해요 이러면서 막 손 흔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가 됐는데 이제 삽 떴습니다. 중간에 CM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CM 업체는 이제 공사 분쟁 조정이랑 뭐 일정 조율하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랑 우리 공사해주는 발주처랑 우리랑 해서 예상을 한 게 내년 8월에는 완공한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8월에 완공입니다 이러면 또 설레발치고 몇 달 미뤄지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10월에는 개소식을 하겠다. 8월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나 이런 거 좀 오차율 따지고 우리도 개소식 할 준비를 하고 10월에는 건물이 완공이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내년 10월에 계속 안 되면 10년째 사기꾼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 내년 10월에 계속 안 된다? 그럼 저 그만두겠습니다. 건물 필요 없어요. 다 무너뜨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겠어요. 건물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한부모 가족 통합지원센터고요. 한부모 가족을 위한 특화 시설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부터 뭐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스톱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통합지원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대상자 맞춤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지원을 해주는 것들을 기획하고 거기서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센터고 28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우리 후원해 주시는 회사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미혼모 단기보호시설과 장기보호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애들이 좀 와서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도 10년 동안 계속 이 사역을 해왔잖아요. 교수님들도 연구를 하셨고 저도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장단기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에서 나온 친구들이 온전한 가정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자 했고 이 센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줄 센터입니다. 재밌겠죠? 너무 신나죠? 더 자랑해도 돼요? 1층에 커뮤니티 홀이 들어와요. 지금도 저희 사무실 여기 말고 학교에 가장 큰 게 애기 엄마들 퇴근할 때 되면 애기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찾아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로 와요. 대표님 마라탕 사주세요. 떡볶이 사주세요. 그럼 그거 먹고 놀다가 집에 가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를 단순히 마라탕 얻어먹었다가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2층에는 영유아 도서관, 키즈 카페, 그리고 아이 돌봄이 가능한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야간 아동 돌봄이 필요해요. 어린이집 문 닫아버리면 한부모 가족들은 아이 돌봄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야간 아이 돌봄이 좀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만들자 했고 3층은 저희 사무실, 치료실, 상담실, 후원물품 창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갈 거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후원물품 창고를 마트로 만들 생각이에요. 지금도 후원물품 애들 받아가라면 무슨 죄인들처럼 와가지고 얼굴 가리고 이거 좀 더 가져가도 돼요? 이런 말하는 것 자체를 엄청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마트처럼 만들어서 애기 엄마들 한 명당 바코드 설정해줘가지고 한 달에 후원물품 얼만큼 들고 가는지 다 체크도 가능하게끔 쇼핑하듯이 이렇게 좀 하면 후원사들도 즐거워하실 것 같고 4층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우리 GS 아트홀 그대로 옮긴 공간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헬스, 요가, 필라테스 시설이 들어가요. 이게 저희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셨는데 엄마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했는데 뭐 경제적 자리, 학업 이런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나오더라고요. 다들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데 건강하고 싶나 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산후조리를 하지 못했고 아기 출산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방치돼 있었고 그게 20대 초중반 되면서 몸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필라테스, 요가는 얘네들한테 사치인 가격이 돼버리고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높아서 그럼 우리가 해주자 해서 아예 4층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8개월 남았습니다. 평소에 나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건물 언제 짓냐고 막 압박했던 사람들 개소식 다 초대할 거예요. 특히 교회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대형교회, 중소형교회 목사님들 저한테 전화와서 뭐 센터는 어찌 돼가니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교회만을 위한 개소식, 개소 예배를 따로 다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제 실체를 보시면 건물이 있구나. 얘가 진짜 했구나. 이걸 보시면 후원을 다시 시작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네. 지원 내용이 조금 변경되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난민들, 우리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종료합니다. 이제 사업 종료가 됐고 가장 큰 게 병진료였죠. 병진료와 출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중지하기로 했었어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지역의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친구들을 지원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어요. 굳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면 중복해서 우리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거였고 얼마 전에 통장에 한번 빵꾸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1년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돈이 뭘까 이걸 쭉 봤더니 병원비더라고요. 근데 병원비인데 미혼모 친구들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외국인 친구들에 대한 병원비도 많이 지출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우리 부담을 좀 줄여야 되니까 외국인 친구들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고 그래서 종료했다고 제가 무분별하게 이거 다 너네 다 꺼져 이런 건 아니고 다 연계된 기관들한테 이것들의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 친구들의 지원을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반대로 이 친구들에 대한 사업이 축소됐다면 보호 종류 아동들에 대한 사업은 확대시켰습니다. 올해 우리가 20 몇 명의 보호 종류 아동들을 만났는데 내년에는 이 아동들을 유지한 채로 더 많은 친구들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사업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쭉 보다 보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요. 사업. 그러니까 어떤 건가 봤더니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 보호종류 아동들에 대한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번에 제가 좀 이 아이들한테 마음이 많이 흔들려서 내가 좀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연말에 소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물어봤었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면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중에 애들 몇 명이 했던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졸업식 날 와주세요. 초등학교 졸업식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가서 처리를 했고 중학교 졸업식은 이 친구들이 쪽팔리니까 가족이 없는 걸 아니까 입구에서 꽃을 사서 들어갔대요. 자기가. 고등학생 졸업식 때는 대표님, 선교사님 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듣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졸업식은 당연히 가는 거지만 이 아이들한테 내가 좀 더 집중해서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던 계기가 됐고, 그 아이들이 그래서 야, 원하는 게 뭐야? 필요한 게 뭐야? 우리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필요한 게 뭐야? 이러면 뭘 얘기할 것 같으세요? 전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청소년 때 누가 효찬아 너 필요한 거 뭐 있냐? 바로 컴퓨터, 노트북, 오토바이 사주세요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거 했던 애 한 명이 자기는 국어, 영어 뭐 이런 것들은 다 잘 따라가는데 학교에서 수학은 학원을 못 따르니까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수학 학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저는 왜 꼭 이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잘하고 싶어하고 학원 다니고 싶어하고 그럴까. 우리 애들은 가라 애들 죽어도 안 간다고 막 그런 애들만 봤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기 시작해서 작년 올 한 해 이렇게 내년까지 계속 만날 생각입니다. 예산에 관한 얘기가 조금 있네요. 네, 그 말했잖아요. 우리 빵꾸가 났었다. 아니 대학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패드가 갖고 싶대요. 근데 돈 없다고 중고 사주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사줄게 이래서 사줬어요. 다른 졸업하는 애들도 뭐 이렇게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간만에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대표님 돈 좀 아끼세요 이러길래 봤더니 분명히 돈을 청소년들한테 다 썼는데 우리 돈이 점점 많이 줄어들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싸우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산을 늘리면 되잖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다시 한번 코로나 때 떠나가신 교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교회에 돌아오십시오. 차기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네.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꿈꿔왔던 사업이고, 한부모 가족 통합지원센터 요거 때문에 이렇게 묻혀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 짓고 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우린 이 스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 당장 이게 완료가 되니까 그 다음 스텝은 저희가 어린이 호스피스 센터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제 책 품어주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 이거 일하면서 죽은 애기들이 3가정 4명이네요. 4명이 죽었어요. 그 다 희귀혈액암에 뭐 태어날 때부터 폐가 반쪽 없이 태어나거나 막 그런 친구들, 그 중에서도 중증 이상, 이제 중환자 이상 되는 친구들은 어린이 호스피스 센터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한국에 2개 있거든요. 서울대학병원이랑 양산어린이병원에 2개 있는데 거기도 자리가 꽉 차 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할 걸 다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퇴원해서 집에 있다가 아이가 죽을 때가 되면 병원에 옮겨서 장례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제가 겪었잖아요. 그 애기 엄마들이 겪었으니까 그때도 제가 엄마들한테 약속했던 게 나중에 꼭 이런 큰 아이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생각이 더해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호스피스 센터가 없다. 이게 좀 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기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은 더더욱 없을 거고, 그거를 우리가 하자라고 계속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당장 눈앞에 통합지원센터라는 큰 산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멀리 있는 꿈으로만 뒀었어요. 근데 통합지원센터 8월이면 완공됩니다. 그 다음 차례도 이제는 땡겨와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필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일본에서 했는데 죽어가는 시한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한테 설문조사처럼 뭐 이렇게 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아이들이 뽑은 그 순위표의 맨 밑으로 가 있어요. 죽는 걸 별로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높은 순위에 뭐가 있나를 봤더니 또래 아이들, 그 또래 사회에서의 이탈되는 것, 아파서 내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을 거니까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러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애들한테. 호스피스 센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통증 완화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탈락돼 버린 그 아이들 본연의 모습들을 그 센터에서 좀 찾아주고 교육해주고 함께 있을 수 있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요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 짓는데 10년 걸렸으니까 그거 짓는데 한 5년이면 되지 않을까? 15년 걸리려나?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시는 후원자분들도, 함께 하시는 관계자분들도 좀 같이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26일인데 어제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애기들이랑 크리스마스 행사도. 1월 달에는 선교를 갑니다. 애기 엄마들이랑 보호종료 아동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가요. 딱 계산해보니까 이거 또 자칫하다가는 신년 인사를 한 2월 돼서 찍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재단이 뭘 하는지 좀 귀 기울여 주시고, 궁금하시면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제의 끈을 좀 놓지 않으시고
이 일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이쁜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몇 년씩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분들이 이 영상들을 많이 보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더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같이 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뭐 목표점이 있고 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